소원리 풍요를 바라다. 1500년의 긴 세월을 지나 경산의 얼굴 모양 토기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발굴된 문화유산 중 크게 주목받은 유물인 얼굴 모양 토기, 일명 경산 토기의 표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얼굴 모양 토기가 발굴된 경산시 와촌면 소원리와 그 주변의 유적들을 살펴보며 옛 경산 사람들이 남긴 자취를 따라가 고대인들의 풍요를 향한 염원을 찾아본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조성에 따라 해당 부지에 전면적인 대규모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경산 지식산업지구 일대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이전 경산 지식산업지구와 인접한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지난 시기 지배자의 널무덤이 조사되어 학계에 큰 관심을 얻은 바가 있어 경산시 와촌면과 하양읍 일대에서 전개된 뛰어난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발굴된 유적들 중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이 소원리 유적이었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원리의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부지에서 확인된 소원리 유적은 금호강과 합류하는 청통천 부근의 충적 평야에 형성된 삼국시대의 마을 유적으로 당시 사회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소원리 마을에서는 수많은 기둥을 세운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에는 땅을 판 후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땅을 파지 않고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일반적인 집의 모습과는 다른 원두막 형태의 건물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든 마을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둥구멍의 흔적만 남아있는 이러한 집의 형태를 고상식 건물이라고 하며 의도적으로 땅과 바닥의 거리를 띄워 습기와 벌레, 쥐 등 저장된 농산물에 해를 입히는 요소를 차단한 형태이다. 기둥구멍만을 가지고 건물의 형태를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전국에서 다양한 집 모양의 토기들이 발굴되었고 무덤 속의 벽화나 고구려의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라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기록을 통해 그 모습과 건물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경산 소원리 유적은 경산 지식산업센터의 배후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발굴한 유적입니다. 소원리는 경산시 와촌면 소원리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은 금호강의 북쪽 산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신영, 북쪽의 신영 또 의성 쪽으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동서로 대구 쪽으로 진행하는 그 요충지에 해당하는 그런 교통로상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원리 유적은 삼국시대의 마을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전반경에 만들어진 고산가옥이라고 하는 창고형 건물들이 출토가 많이 되었고 그 일부에서 수열 내에서 경산토기라고 하는 인면문 토기와 함께 목간도 출토되어서 그 당시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었던 그런 유적입니다. 소원리 유적의 전체적인 양상은 그렇게 아주 특수하거나 특이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수열 107호에서 인면문 토기와 함께 목간이 출토되었을 때 사실 발굴단 저희 전체적으로 현장에서도 매우 좀 흥분이라 할까요? 놀라기도 놀랐고 워낙 특이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분주하고 또 상기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소원리 마을에서 가장 특징적인 유구는 마을 중간의 광장에 만들어진 76호 구덩이다. 구덩이는 단면이 U자형인 원통형의 구조로 상부의 직경이 158cm이며 깊이는 180cm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다.
마을 안에서 구덩이가 만들어진 위치와 구덩이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의례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구덩이임을 알 수 있다. 76호 구덩이 내부에서는 글을 써놓은 나무 막대인 목간과 자귀형 목기 등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주목받았다. 또한 그동안 본 적 없던 특징적인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삼면의 얼굴 형태를 만든 얼굴 모양 톡이었다. 목간은 74.2cm 길이의 원형 나무 막대를 깎아 5면에 총 98자의 글자를 기록하였다. 글자의 세부적인 판독은 여러 연구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마을과 논밭의 위치, 면적 등을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자귀형 목기는 목간과 함께 출토되었다. 자귀는 기역자 형태로 꺾인 나무를 자루로 가공하여 머리 부분에 도끼 날 등을 달아 땅을 파거나 나무를 깎는 농공구로 이용된다. 다만 자귀형 목기 근처에 자귀 날처럼 생긴 돌에 사용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귀형 목기가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목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금성문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기록이라고 하는 점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복원하는데 흔히 쓰는 역사서, 사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서는 후대에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후대적인 인식이 들어가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거나 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목간 자료는 특히 후대적인 왜곡이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생것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복원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하고는 전혀 가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목간 따로 인면문 톡이 따로 그 사리비도 나왔는데 그것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세트로 되어 나왔다는 점에 의미가 우선 있고요. 따라서 인면문 톡이하고 목간의 내용도 함께 아울러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목간 자료 가운데 이건 이제 대개 한 면 내지 2면인데 여기는 이제 5면에 걸쳐서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다면 목간이라고 그러는데 목간의 크기도 크고 길이가 길고 또 다면 목간이어서 글자 수가 98자나 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목간은 길어 많아봐야 20-30자, 대개 뭐 한 몇 자 정도의 단편에 불과한데 이건 거의 문서에 해당이 되는 어떤 정도의 문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곡물과 거기에 보면 그 제방 저수지와 관련되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결집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공식적인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월리 유적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유물은 얼굴 모양 토기이다. 정성스레 빚은 항아리에 투박하게 얼굴 모양을 뚫어 익살스럽고 귀여운 얼굴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토기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형태로 높이 28cm의 작은 항아리를 뒤집어 3면에 각각 다른 표정을 짓는 얼굴을 뚫어 만들었다. 또한 얼굴 모양 토기와 함께 바닥을 인위적으로 뚫은 시루가 함께 발견되어 두 토기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토기의 용도에 관해서는 확실한 선례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사 및 제의 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토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경산 토기는 인면 토기인데 그 3면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았고 굉장히 그 능력 있는 도공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웃는 얼굴 비슷하게 어떤 때는 환한 얼굴로도 보이고 이런 작품에 굉장한 예술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놀이용으로서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의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제사용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아마 그렇게 온전하게 묻혀서 오늘날까지 완형으로 전해질 리 만무합니다. 아마도 깨어버렸을 텐데 온전하게 신주 모시듯이 모셨기 때문에 출토 현황 전부를 볼 때 정말 그 제사용으로 소중하게 다루어서 신성하게 여겼던 그런 인면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토기는 아마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형태로 완전하게 비슷하게 사용된 토기는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그 토기는 출토되었어도 대부분 파손되어 가지고 깨어지고 또 삼면을 얼굴을 한 이런 토기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었다. 작품성으로 또 뛰어난 도공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어서 출토 당시에도 이건 국보로 지정이 되어 마땅한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삼면 인면문 토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토기가 출토되었던 정황을 출토 당시의 상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토기는 혼자 나온 것이 아니고 바닥을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깨놓은 바닥을 깨었던 시루, 그 다음에 그 나무로 만든 자귀, 농기구의 일종이죠. 그리고 한 76cm 정도 되는 나무 짝대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바깥면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6개의 면으로 다듬어 놨는데 그 중에 5개의 면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 먹으로 써져 있는 글이 있는데 그 유물도 그 다음에 우리 쌀이 빗자루처럼 생긴 쌀이 뭉치가 나왔어요. 그 유물들이 동시에 한 번에 이 수열 안에 매납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토기인 것이고 그 토기의 해석은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수열 내에 안에 일부러 놔둔 겁니다. 이건 버리거나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열 전체가 한 깊이가 180cm 정도 되는데 그 높이가 절반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이 유물들을 일부러 거기다 곱게 놔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물들이 함께 왜 거기에 놓여지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추론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그 글자의 내용도 대부분 농사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사와 관련된 제의나 또는 의뢰나 그런 기원이나 그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 당시 사람들이 그 유물들을 모아서 한 번에 거기에다 놓고 어떤 기원을 드리거나 또는 제사를 지내거나 했던 그런 결과로 추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대인들이 남긴 얼굴 모양 토기는 풍요를 향한 염원을 담아 1500년의 긴 세월을 견뎌냈다.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그들의 소망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얼굴 모양 토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금, 우리는 그 염원을 되새기며 새로운 풍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